안녕하세요. 민정인입니다. 지난번 200에 이어서 오늘은 두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과 함께 당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보는 평생 동안 약 1400여 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유명한 작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 봄에 알맞는 춘망이라는 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망에 대해서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연민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시를 보면서 두보의 삶에 있어서 이 춘망을 썼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자는 잠이 호는 소릉야로 하남성 공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3대 조부 두예는 진의 명장이었고 할아버지 두시머는 당나라 초기 척천무 시기에 저명한 시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보는 이 집안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두하는 미간말직에 불과했고 한마디로 몰락한 그러한 집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백은 도교에 많이 빠져서 시의 어떤 시풍도 도가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보는 유가의 집안 전통에 따라서 시에도 이 유가적인 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보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다 보니까 낙양 고모집에서 성장을 하면서 주로 낙양이 어떤 성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백도 어릴 때부터 시문에 천재성을 보였다면 이 두보도 마찬가지로 7살 때부터 작시 시를 짓기 시작하고 10살 때는 이미 많은 명사들이 두보의 시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보는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따라서 두 차례 과거 시험을 보게도 되는데 모두 안타깝게도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재기를 모색합니다. 중국말에 두완지엔슈 싱와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말리길을 여행한다. 독서도 좋지만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천하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천하주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보도 낙양에서 공부하면서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유람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731년에는 20살에 오나라와 월나라 지역으로 떠났다가 735년에 낙양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래서 진사시험을 돌아와서 진사시험을 봤는데 응시에서나 낙방을 하고 맙니다. 과거에 낙방하고 보니까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겠죠. 분명히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재능도 있었고 내 시문은 뛰어났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멀리 저 중국의 동쪽 산동 지역으로 유람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산동 지역에 가면은 연주에 아버지가 관리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동에는 가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오악 중에서도 오악지존이라는 태산이 있죠. 그래서 이 736년에 산동에 도착해서 태산을 바라보면서 망악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호이땅 링 쥐에띵 이란 중산샤오 내가 반드시 저 산 정상에 올라서 천하의 많은 작은 산들을 내려다보리라. 25세 젊은이의 어떤 아주 결기가 보이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41년에 이제 또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양으로 왔는데 마침 이때 또 200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200과 함께 또 천하주유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746년에 돌아와서 이제는 장안으로 갑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수도였던 장안에 가야 되겠었죠. 그래서 747년에 과거에 응시를 했으나 또 낙방하고 맙니다. 이때는
재상 2인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이 양반이 자기의 어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싫어하다 보니까는 당 현종한테 인재는 이미 다 선발해가지고 더 이상 인재는 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답안지는 보나마나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하면서 저는 낙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선비들이라는 사람들은 만약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로 나가지 않으면 할 게 없었죠. 직업이 없는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두보도 아주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두보는 또 이제 그 당시 중국에서 당나라 시기에는 가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특채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뛰어납니다 하고 이런 그 고위 관직자나 아니면 실력 있는 명사들한테 자기의 신문을 주면서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보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런 가나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51년에 3대 예부라는 시문을 올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755년 44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아주 관직이라고 받은 게 보니까 무기출납하는 그러한 아주 하찮은 관직인데 그나마도 받았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 관직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11월 달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 당현종의 시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현종은 양귀비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마회파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양귀비도 자살을 하게 되고 당현종도 쫓겨나는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회파에 가면은 지금도 양귀비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양귀비의 무덤에서는 향기가 나고 비석에서 강채가 난다 해서 처음에는 이 무덤을 흙으로 만들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흙을 다 퍼가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벽돌로 가지고 만들고 위에 시멘트를 봉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56년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보는 가족들을 부주에다가 피난을 시켜 놓고 그리고 혼자서 새로운 황제를 찾아가려고 점령지를 빠져나오다가 반란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는 관직이 낮다 보니까 아주 엄하게 이렇게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안에 있으면서 지었던 시가 춘망이 됩니다. 춘망은 중국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춘망에서 나오는 시를 한번 우리가 주제를 본다면 나라를 염려하고 또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춘망이라는 시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구포 산허자이 청춘 차무선 간시 화진레이恨别鸟惊心澎湖连山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昏欲不胜簪자, 춘망이라는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파산하제 여기서 국은 장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안성은 파괴되었으나 산하 강산은 그대로 있고 성춘 초목심 그 장안성 안에 봄이 오니까 초목이 모두 우거졌구나. 감시 화천루 감시는
감탄시사다 해서 그 시절이 바뀌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말하겠습니다. 화천루다. 이 천은 뿌릴 천자 해서 물방울이나 흙탕물 같은 게 이렇게 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절을 봄이 왔다는 걸 느끼니까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떨어져서 꽃잎에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한별조경심이다. 이별을 한스러워서 새들도 놀란 마음이 돼. 봉화년삼월. 봉화는 우리가 전쟁 때 피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란군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말입니다. 안사인하는 755년에 일어나서 763년까지 약 9년간 일으켰던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삼월은 3개월이라는 게 아니고 아주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전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가서저만금이라. 가서 집의 소식이죠. 집의 편지. 집의 소식은 만금과 같다. 이 저는 우리가 저당할 때, 뭐 잡힐 때 그 가치가 동등할 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어떤 집 소식이 만금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만큼 소식이 지금 끊어져가 있는 걸 말하겠죠. 자기는 연금당하고 있으니까. 백두소갱단이라. 백두 흰머리가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 흰머리는 긁을수록 툭 짧아진다. 혼욕불성잠. 여기서 혼 같은 경우에는 중국말로 지엔쯔 해갖고 정말 완전히 아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혼욕 아예 불성잠이다. 불성은 능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잠은 우리가 비녀, 동곳이라고 하죠. 그 남자들이 그 과거에 이렇게 관리가 되면은 머리를 털어 올려서 뒤에다 꽂는 그런 비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긁어서 너무 이제 더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묶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비녀를 꽂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한시에서 말하는 운자는 위에 있는 붉은색,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심심검잠이 운자를 썼습니다. 자, 우리 한시에서는 또 운과 아분과 함께 평척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히 율시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이 대장인데, 이거는 서로가 내용이나 형식이 이렇게 대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보의 시 중에서 이 춘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시를 공부하시는 분 또는 한시를 강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시의 어떤 대표적인 교과서적인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보 같은 경우 200시는 약간 고체시의 형태를 띈다면은 두보의 시로부터 우리 고체시와 근체시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두보는 시를 갖다 쓸 때 아주 이 글자 한자에 대해서도 며칠씩 고민을 해서 한자를 쓸 정도로 아주 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두시연해라고 해서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많이 두보의 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망에서도 보면은 앞에는 경치를 했다면은 뒤쪽에서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중에서도 수련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장안의 모습이 있지만은 또 꽃과 새가 슬퍼하는 전쟁의 참사 이런 것을 그리고 있다. 성경 경치를.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경련과 미련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쇠약해졌다는 데 대해서 탄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사마강이 옹공속 시화라는 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산하제 명무여무리 초목심 명무인이다. 산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물은 없는 것이 분명하고, 초목이 우거졌으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화조 평시 가오지물이라.
꽃과 새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주 즐기는 오락물인데 견지이업이다. 그것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들으니까 슬퍼진다는 것은 그 시절이 어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고인위시, 옛사람들이 시를 갖다가 할 때는 기위이제언외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은유적으로 그 속에 숨어 있어야만이 사인 사이 덕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춘망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 춘망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춘망이라는 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 엘리어트가 1922년에 발표했던 황무지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어트가 두보 이 춘망을 보고 썼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황무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느낄 때 이 춘망과 많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보와 함께 춘망이라는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